미안하지만 결혼한 사람과의 데이트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신에게 데이트를 제안한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분명한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예상치 못한 거절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루시, 벨기에에서 살고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글로벌 음악과 한국 드라마에 심취해왔고 그 열정은 제가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벨기에에서 한류는 매우 인기가 높아요. 여기서는 한국 아이돌이 등장하지 않는 제품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매료된 저는 결국 한국어까지 전공하게 되었어요. 벨기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자랑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동경이 큰 편이에요. 한국을 닮아가기만 해도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야말로 경험해 보았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유학을 가거나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만약 운명처럼 멋진 한국 남성을 만난다면 그건 정말 또 다른 선물이죠. 저는 그렇게 해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한국어를 전공한 저, 루시는 이 모든 기회 덕분에 한국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일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한층 더 풍부해졌어요. 한국어 능력이 제게 이렇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그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의 행운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취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벨기에로 온 한국의 주재원인 현우 씨를 만났거든요. 첫 만남에 저는 그가 이미 결혼했다고 착각했어요. 그건 현우 씨가 나이가 많아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조금의 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우 씨가 결혼한 사람일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가 한국에 아내를 두고 이곳에서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로 놀랄 일이었죠. 하지만 현우 씨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의 진실된 마음과 성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제 처음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현우 씨는 진정으로 저와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저희 사이에는 진정한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제 직장의 상사였어요. 그의 데이트 신청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죠. 고민 끝에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상사와 데이트를 할 수 없어요. 제 말에 현우 씨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처음에는 제 거절에 그가 화를 낸 것 같아서 조금 놀랐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결혼 안 했습니다. 제가 유부남이라면 루시 씨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겠어요? 그 말에 이번에는 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거죠.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현우 씨는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사과하는 의미에서 루시 씨가 점심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현우 씨와 제 사이에는 예상치 못한 오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어색함을 넘어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면서 직장에서의 관계를 넘어 개인적인 친밀함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에서 한국인과의 연애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것 이상의 도전이었어요. 그 어려운 도전을 제가 해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현우 씨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 있으면 특별한 분위기가 늘 주변을 감싸는 것 같아요. 그의 웃음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사이의 소소한 대화들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현우 씨의 손이 제 손에 닿을 때면 마음이 설레고 그가 나를 안심시켜주는 듯한 포근한 느낌이 들 때면 정말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 걷는 거리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현우 씨와 손잡고 걸을 때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보세요, 나 이 멋진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요 라는 느낌이랄까? 벨기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와 함께할 때면 어떤 단어도 그 감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현우 씨를 부모님께 처음 소개시켰을 때의 일화가 있었죠. 부모님은 그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우리 집 앞에는 궁금증을 가진 동네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현우 씨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를 처음 본 순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지요. 상상해보세요. 처음으로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해 전통적인 벨기에 마을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현우 씨도 그 상황에서 꽤 당황했지만 그 경험은 우리 관계에 있어 뜻깊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현우 씨가 아주머니들의 인파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는 그 인파를 뚫고 겨우 집 안으로 들어섰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께서 현우 씨에게 오빠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도 정말 깜짝 놀랐죠. 부모님까지 오빠라고 부르실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부모님께 오빠라는 말이 보통 여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를 부르는 친근한 호칭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이 얼마나 부끄러워하셨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에요. 현우 씨와 약 1년 반 동안 교제한 끝에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어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죠. 한국 남자와 그것도 겨우 12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젊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제 결혼 소식이 벨기에 마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게 리나 언니처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남자를 만나 한국으로 시집가라고 조언하셨죠. 사실 현우 씨를 제가 꼬신 건 아닌데 어떻게 한국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비법을 알려달라며 사람들이 정말 난리였답니다. 그만큼 벨기에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마치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는 것처럼 들뜬 일이었어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 기술이 벨기에에 소개되기 전까지 우리는 인터넷 속도에 대한 불편함을 자주 경험했었죠.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마다 버퍼링이 발생하거나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의 도입으로 벨기에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강의를 실시간으로 끊김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원격 근무 시에도 파일 공유와 비디오 회의가 훨씬 원활해졌죠. 또한 온라인 게임이나 고화질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만족도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와 첨단 기술은 일상의 모든 면에서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교육과 업무는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벨기에에 사는 루시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어요. 루시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벨기에에 적용해 볼 방법을 모색하며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문화와 기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눈에 띄는 한국의 장점은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주는 24시간 운영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입니다. 늦은 밤에도 문을 연 식당이나 카페, 언제든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마트와 편의점은 물론 밤낮으로 운영되는 도서관과 헬스클럽까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한국의 생활 문화는 루시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특히 한국의 음료나 간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에너지 드링크나 건강, 보조식품들이 벨기에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죠. 이런 제품들은 피로회복이나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알려져 공부나 운동, 긴 운전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요즘 벨기에의 마트를 가보면 정말 다양한 나라의 라면들이 진열돼 있어요.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라면들이 색다른 맛과 향을 자랑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이 차지하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 라면은 종류도 다양해서 이제는 옆으로 밀려났던 일본 라면의 진열대까지 점령했답니다.
마트 진열대를 점령한 한국 라면의 인기에 남편은 꽤나 행복해했어요. 일본 라면의 진열장에 그려진 일장기 아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한국 라면 때문에 이제는 태극기가 그 자리를 꿰찼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라면의 인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한류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 같았어요. 물론 라면 한 팩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게는 벨기에에서 한국 문화가 점점 더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어요. 한국 라면의 진열대를 보며 한국 문화의 인기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한국 유명 유튜버들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강해졌죠. 그들이 사용하는 뷰티 제품이 바로 여기 벨기에에서도 유행이 되니까요. 한국에서 어떤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 그 추세가 여기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의 인기 뒤에는 걱정거리도 생겼어요.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모방한 짝퉁 화장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했답니다. 벨기에의 큰 상점들 중에는 이런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곳도 있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 제품들이 진짜 한국 화장품인 줄 알고 구매해요. 포장지가 너무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로 인해 한국 과일과 마찬가지로 진짜 한국 화장품의 가치도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맛있는 한국 과일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품질이 좋고 어떤 때는 아닌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런 문제는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루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한류의 인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진짜 한국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들이 진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루시는 자신의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정품 인식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벨기에에서 진정한 한국 문화와 제품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짝퉁 제품이 마치 진짜 같은 퀄리티로 출시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인인 남편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답니다. 고급 브랜드의 한국 화장품이라고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사실 그중 일부는 중국산 짝퉁 제품이에요. 이런 중국산 화장품 때문에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피해는 결국 한국 제품이 입게 되죠. 사용자들은 분명 진짜 한국 화장품을 구매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 사이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중국산 짝퉁 화장품이 인기가 많아요. 이들은 가성비를 중시하며 때론 짝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척하고 싶어 구입하죠. 결국 이런 상황은 진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렴한 짝퉁 제품이 넘쳐나면서 진짜 한국 화장품의 가치와 매력이 퇴색되고 있어요. 한국 제품이 고급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을 목격한 루시는 벨기에에서 정품, 한국 화장품의 가치를 알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 제품의 진정한 품질과 가치를 알리는 일에 더욱 힘쓰기로 한 거죠. 벨기에에서 한국의 제품들이 사랑받고 있지만 중국산 짝퉁 제품 때문에 한국 제품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어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는 말처럼 이런 상황은 정말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죠. 그런 와중에 루시와 남편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남편은 너무나 기뻐했고 벨기에에서는 보통 적은 수의 아이를 가지는 추세지만 남편은 루시에게 딱 4명의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낮아서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는 마치 2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루시와 그녀의 남편은 벨기에에서 살고 있었지만 두 나라의 출산 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벨기에 모두에서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죠. 벨기에에서는 출산 지원금 외에도 육아, 휴직 혜택과 아동수당을 통해 가정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편 한국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출산 지원금, 무료 보육,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루시와 그녀의 남편은 이 두 나라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상황은 루시가 벨기에와 한국 두 문화를 이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더욱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벨기에에 살고 있는 루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벨기에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소중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해요. 사연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감동이 발견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